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가 목요일 아침을 맞는 동안 미국은 정규장이 끝난 뒤 시간외 거래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외 장에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큰 AI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시각으로 새벽 5시쯤 실적이 공개됐는데 478달러 근처에서 정규장을 마쳤던 주가가 시간외에서 한때 큰 폭으로 추락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42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정규장 마감 가격에서 13% 가까이가 장이 끝난 뒤에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브로드컴 한 종목만의 일이 아니에요. 같은 시간 외장에서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가 0.6%가량 밀렸고 3배로 움직이는 TQQQ는 1.8%가량 빠졌습니다. 어젯밤 TQQQ나 AI 기술주를 들고 주무신 분들이 오늘 아침 계좌를 열면 어제 종가보다 한 칸 더 내려간 빨간 숫자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 빨간 숫자의 진앙지가 바로 이 브로드컴 실적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숫자가 나왔길래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처음 놀라실 거예요. 숫자가 나빠서 빠진 게 아니거든요. 먼저 브로드컴이 뭐 하는 회사인지 한 문장으로 짚고 가죠. 이 회사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기업이 자기들만 쓸 맞춤형 AI 칩을 설계해달라고 주문하면 그걸 대신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엔비디아가 누구에게나 똑같은 칩을 파는 기성복 가게라면 브로드컴은 고객 몸에 맞춰 칩을 짜주는 맞춤 양복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수많은 칩들을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킹 장비고요. 둘 다 AI 데이터 센터의 한복판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회사가 이번 분기에 매출 222억 달러, 1년 전보다 48% 늘어난 사상 최대 매출을 찍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인 AI 반도체 매출이 108억 달러, 무려 143% 폭증했어요. 순이익은 1년 만에 88% 뛰었고 회사가 발표한 조정 에비타가 매출의 69%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찍어내는 수준이었어요. 미래 전망은 더 화려했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294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건 1년 전보다 84%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AI 반도체로만 1,000억 달러 넘게 벌겠다는 목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1,0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습니다. 단 하나의 부품 사업이 한 해에 그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다음 분기 AI 반도체 매출만 따로 떼어보면 1년 전보다 200% 넘게 늘어 16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했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건 주가가 솟구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자, 그럼 오늘의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숫자가 나왔는데 왜 주가는 13%나 빠졌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가장 중요한 시장의 작동 원리로 이어집니다. 답을 먼저 던지고 시작할게요. 브로드컴이 시험을 망쳐서 빠진 게 아닙니다. 시험을 너무 잘 볼 거라고 모두가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시장에는 두 개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된 기준선,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하는 컨센서스 예상치예요. 다른 하나는 아무도 적어놓지 않은 보이지 않는 기준선, 시장이 속으로 진짜 기대하는 수준입니다. 영어로는 이걸 속삭임의 숫자, 위스퍼 넘버라고 불러요. 문제는 주가는 공개된 기준선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기준선에 맞춰 미리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 브로드컴은 공개된 기준선은 가뿐히 넘었는데 보이지 않는 기준선에서 발이 걸렸어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브로드컴의 주당 순이익은 2.44달러가 나왔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공개적으로 내놓은 예상치는 2.39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공개된 기준은 분명히 넘긴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속으로 기대하던 속삭임의 숫자는 2.45달러였어요. 발표된 2.44달러는 공개된 시험은 통과했지만 모두가 진짜로 기대하던 그 한 끗을 못 채운 거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쳤습니다. 브로드컴은 AI 칩만 파는 게 아니라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도 큰데 이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이 71억 8천만 달러로 시장이 기대한 73억 2천만 달러에 못 미쳤어요. AI는 불을 뿜었지만 그 옆에 소프트웨어 엔진이 살짝 식은 게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기준선, 위스퍼 넘버라는 건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냐? 정답은 아무도 공식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회사가 좋은 실적을 낼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 사람들은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그 주식을 미리 사들입니다. 좋은 소식을 먼저 사두려는 거죠. 그렇게 주가가 미리 오를수록 시장이 속으로 요구하는 점수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미 주가가 좋은 결과를 다 반영해버렸으니 진짜 발표 때는 그보다 더 좋아야만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발표 직전에 가장 많이 오른, 가장 사랑받는 주식이 사실은 가장 위태롭습니다. 기대가 주가에 잔뜩 실려 있을수록 어지간한 호실적으로는 그 기대를 못 넘기거든요. 너무 사랑받는다는 게 실적 시즌에는 오히려 약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 브로드컴이
정확히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진짜 방아쇠는 그 1,000억 달러짜리 AI 목표였어요. 회사를 이끄는 호크탄 회장은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AI 매출 목표를 1,000억 달러 넘게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 숫자를 다시 확인만 했지 위로 올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시장은 이미 이 회사가 그 목표를 더 높이 올려줄 거라고 굳게 믿고 베팅하고 있었거든요. 실적 발표를 앞둔 며칠 동안 브로드컴 주가는 13% 넘게 미리 뛰어올라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좋은 소식이 나오기도 전에 좋은 소식을 다 사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장이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한 순간 시장은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뭐야, 더 올려줄 줄 알았는데 그대로네. 더 줄 게 없네. 미리 사놓은 사람들이 그 실망을 안고 일제히 차익을 챙기러 나오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한 바로 그 밤에 주가가 13% 무너진 거죠. 여기에 똑똑한 돈이 망설인 더 깊은 이유가 하나 더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익률 문제예요. 브로드컴이 요즘 가장 빠르게 키우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칩, 그러니까 고객사가 자기만 쓸 칩을 주문하면 대신 설계해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맞춤형 칩은 매출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키워주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파는 기성품 칩보다 남는 폭, 즉 마진이 구조적으로 얇습니다. 고객 한 곳을 위해 따로 설계하고 맞춰주는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AI 칩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수록 회사 전체의 이익률은 오히려 야금야금 눌릴 수 있다는 걱정이 실적 발표 전부터 시장 한쪽에 깔려 있었어요. 매출은 커지는데 남는 비율은 얇아진다. 이게 사업이 망가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완벽한 그림을 기대하던 투자자에게는 작은 흠집처럼 보였던 겁니다. 사상 최대 매출이라는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서 일부는 이 마진의 결을 더 신경 쓰고 있었던 거죠. 어젯밤 시간외장에서 이 모든 게 어떻게 가격으로 풀려나갔는지 그 장면을 시간 순서로 따라가 보면 더 생생합니다. 실적은 보도자료 형태로 먼저 풀렸어요. 그 첫 순간 주가는 오히려 버텼습니다. 정규장 마감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480달러 안팎을 잠시 오갔어요. 보도자료에 박힌 매출과 이익 숫자만 보면 워낙 화려하니까요. 진짜 붕괴는 그 다음에 시작됐습니다. 경영진이 컨퍼런스 콜을 열고 세부 내용을 풀기 시작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디테일들, 그러니까 목표를 올리지 않았다는 점과 마진 이야기가 하나씩 드러나자 주가가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480달러대에서 460, 440, 그리고 한때 415달러 안팎까지. 헤드라인에는 환호했다가 컨퍼런스 콜의 행간을 읽으며 등을 돌린 시강 회장의 전형적인 두 얼굴입니다. 실제로 시장 전체가 이 한 종목의 실적을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기대가 컸고 그만큼 실망의 낙폭도 깊었던 겁니다. 이 구조를 한번 몸으로 느껴보시라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매번 시험을 워낙 잘 봐서 반 친구들 모두가 이번에도 100점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그 학생이 95점을 받아왔습니다. 객관적으로는 훌륭한 점수예요. 반평균을 한참 웃돌죠. 그런데 모두가 100점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95점은 환호가 아니라 실망을 부릅니다. 제가 5점이나 틀렸어? 어디 아픈가? 똑같은 95점인데 누구에게는 인생 최고 점수이고 누구에게는 충격적인 추락인 거예요. 어젯밤 브로드컴이 받아든 게 정확히 이 95점이었습니다. 세상 누구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점수인데 자기 자신에게 걸린 기대치 앞에서는 모자란 점수. 시장이 어떤 회사를 완벽에 맞춰 가격을 매겨놓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훌륭한 것으로는 부족해집니다. 완벽이 기본값이 되는 순간 훌륭함은 매도 사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아이러니가 숨어 있어요. AI가 잘 나갈수록 AI 기업이 시장을 놀라게 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미 AI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1년 전만 해도 어떤 회사의 AI 매출이 2배로 뛰면 시장이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2배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기대가 현실을 따라잡다 못해 앞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장의 기대가 그보다 더 빨리 달려 있으면 주가는 제자리거나 뒤로 갑니다. 어젯밤 브로드컴의 143% 성장조차 박수를 못 받은 게 바로 그 증거예요. 성장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모두가 그 정도 성장은 이미 가격 안에 넣어뒀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숙해가는 강세장의 특징이에요. 좋은 소식이 더 이상 새 소식이 아니게 되는 순간 같은 호실적도 점점 덜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AI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보실 때는 숫자가 얼마나 컸느냐보다 그 숫자가 시장이 이미 기대하던 선을 넘었느냐를 먼저 따져보셔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챙겨야 할 건 브로드컴 한 종목의 운명이 아닙니다. 이 한 종목이 비추는 거울, 그러니까 지금 AI 시장 전체가 어떤 자로 재어지고 있는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로드컴은 AI 거품의 변두리에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한복판입니다. 이 회사의 맞춤형 칩을 주문하는 핵심 고객이 누구입니까? 오픈 AI, 엔스로픽, 구글, 메타.
지금 전 세계 AI 투자를 이끄는 바로 그 회사들이 브로드컴의 칩을 주문하는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의 주문 장부는 AI 산업 전체의 채용계나 다름없습니다. 그 채용계가 1,000억 달러라는 펄펄 끓는 숫자를 보여줬는데도 주가가 팔렸다는 건 시장이 AI라는 사업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어젯밤 실적에서 사업이 나빠진 구석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숫자가 사상 최고였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95%가 이 주가 폭락에도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매도 의견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젯밤 시장이 던진 메시지는 사업에 대한 게 아니에요. 가격에 대한 겁니다. AI라는 이야기가 너무 좋다는 걸 모두가 알아버린 나머지 입장권 값이 천장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웬만큼 환상적인 실적으로는 그 비싼 입장권 값을 정당화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평가는 어젯밤 이미 조용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시간 외에서 무너지자 어젯밤 실적을 발표하지도 않은 다른 AI 종목들이 덩달아 같은 시간 외장에서 미끄러졌어요. 이 회사들은 어젯밤 아무 실적도 내놓지 않았어요. 자기들만의 새 뉴스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순전히 브로드컴이 던진 질문에 같이 휩쓸린 겁니다. 너희도 결국 비싼 AI 기대가 잔뜩 실린 종목들 아니냐는 그 질문이요. 이게 바로 어젯밤 사건이 한 종목의 해프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첫 번째 단서예요. 한 회사의 실적이 자기 주가만 흔드는 게 아니라 같은 옷을 입은 이웃들까지 같이 흔든다면 그건 시장이 개별 회사가 아니라 묶음 전체를 다시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오늘 밤 정규장에서도 이 동반 약세가 이어진다면 시장이 브로드컴 하나가 아니라 비싼 AI라는 묶음 전체의 값표를 다시 매기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아침 TQQQ를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장 위험한 건 시간 외의 빨간 숫자만 보고 새벽에 덜컥 무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시간 외 가격은 거래량도 얇고 과장도 심해서 그걸 기준으로 움직이면 정규장이 열렸을 때 정반대로 당하기 일쑤예요. 어젯밤 같은 밤일수록 오히려 화면을 끄고 정규장의 종가를 기다리는 게 가장 단단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시간 외의 출렁임이 아니라 그 출렁임이 오늘 밤 정규장에서 어떤 종가로 굳어지느냐니까요. 한 종목의 시간 외 충격에 내 전체 자리를 흔드는 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실험 계좌 이야기도 짧게 짚고 갈게요. $10,000로 시작한 이 계좌는 어제 기준 총평가 금액이 약 16,300달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무엇을 봐야 하느냐? 두 가지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첫째, 오늘 밤 정규장이 열렸을 때 브로드컴이 이 시간 외에 13% 추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밤사이 과했다며 일부를 되돌리는지예요. 사상 최고 실적을 낸 회사가 정규장에서도 끝내 13%를 토해낸다면 그건 시장이 정말로 완벽 이외에는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어젯밤 실적을 발표하지도 않은 다른 AI 종목들이 브로드컴의 감기에 같이 옵는지를 보세요. 만약 실적과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AI 칩 회사나 데이터 센터 종목들까지 오늘 밤 같이 흘러내린다면 그건 어젯밤 일이 브로드컴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AI라는 거래 전체에 매겨진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시장의 판정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다른 AI 종목들이 멀쩡하다면 어젯밤은 그냥 너무 많이 오른 한 종목이 기대치를 못 채워 숨을 고른 하루로 끝납니다. 같은 화면을 보더라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면 어젯밤이 단발성 해프닝인지 더 큰 흐름의 시작인지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걸 챙기세요. 좋은 실적이 곧바로 주가 상승은 아니라는 것. 시장은 발표된 숫자가 좋았느냐가 아니라 미리 부풀려진 기대를 넘었느냐로 채점합니다. 공개된 예상치 옆에는 항상 아무도 적어놓지 않은 보이지 않는 기준선이 하나 더 있고 주가는 늘 그 보이지 않는 선에 미리 맞춰 움직여요. 그러니 앞으로 어떤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빠지는 이상한 장면을 보시면 그 회사가 못한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너무 많은 기대가 미리 실려 있었던 건 아닌지를 먼저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의심이 맞다면 그건 위기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비쌌던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줄짜리 잣대를 손에 쥐면 실적 시즌마다 쏟아지는 이해 안 되는 급등락이 갑자기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인데 왜 빠졌지? 컨센서스를 넘겼는데 왜 무너졌지?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당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답은 늘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요. 발표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옆에 아무도 안 적어둔 보이지 않는 기대치. 거기를 보면 됩니다. 다른 채널이 사상 최대 실적인데 왜 빠졌지에서 멈출 때 저희는 한 겹을 더 벗겨요. 누가 기준선을 정하는가? 보이지 않는 기대치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 기대치가 비추는 시장 전체의 온도는 몇 도인가? 이 한 겹을 더 들여다보는 게 바로 이 채널이 매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함께 시장을 읽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옆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밤 정규장이 어젯밤의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는지 내일 아침 이 자리에서 또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